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해신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해 민심의 향방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서천군수 선거는 유승광, 노방래, 김기웅 새 후보 간 초박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양 기자입니다. 서천군수 선거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 노방래 후보가 33.3%, 더불어민주당 유승광 후보 31.4%, 무소속 김기웅 후보 29.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후보 간 오차 범인의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서천군수 선거는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절대 강자가 따로 없어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승리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여론조사 결과 노방래 후보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우세했고 지역별로는 기산면과 문산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승광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인 20대와 40대의 지지율이 높았고 한산면과 비인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웅 후보는 50대 연령층에서 강세를 보였고 지지 기반인 장항읍과 마서면에서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57.1%가 유승광 후보를 선택했지만 한국당은 지지자의 71%가 노방래 후보를 선택하며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자 가운데 22.9%와 20.8%가 김기웅 후보를 지지해 정당별 틈새 표심과 무당층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서천의 민심은 과연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 부동층의 향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해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서천 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N 뉴스 주향입니다. 서천군 1, 2선거구 도의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도의원 1선거구는 전익현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고 2선거는 3후보 간 오차범위 순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1선거구 도의원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전익현 후보가 60.4%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한국당의 조중현 후보는 19.4%를 보이며 전 후보와는 3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전익현 후보는 장항읍 등 6개 선거구와 모든 연령층에서 조 후보를 앞섰고 민주당 지지자의 86.8%가 그를 찍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조중현 후보는 한국당 지지자의 52.9%가 지지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32.2%는 전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선거구 도의원 선거는 3명의 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양근봉 후보 30.5%, 한국당 한경석 후보 28.8%, 무소속 박영조 후보 24.5%로 오차 범인의 치열한 접전을 보였습니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천읍의 경우 양근봉 후보가 35.5%로 선두를 달렸고 한경석 후보 30%, 박영조 후보는 22.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양근봉 후보는 40대의 강세를 보였고 한경석, 박영조 후보는 50대 이상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52.7%가 양근봉 후보를, 한국당은 56.2%가 한경석 후보와 28.4%가 박영조 후보를 선택하며 표심이 갈렸습니다. 군수선거 못지않게 접전이 예고되고 있는 도의원 2선거구. 후보들의 3인 3색 표심 행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N 뉴스 주향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자연산 광어도미축제가 서면 마량포구에서 열렸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싱싱한 회를 즐기고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현장을 김남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서면 마량포구. 광어와 도미 등 신선한 어류가 든 수조 앞에 사람들의 발길이 모입니다. 자연산 광어 도미 축제를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관광객들입니다.
더 신선한 광어를 고르기 위해 신중을 기합니다. 구경도 좋고 해도 싸네요 여기가. 횟감도 아주 싸네요. 싱싱하고. 첫째는 이제 회, 자연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바다 간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여기를 오니까 역시 인심도 좋은 것 같고. 갓 건져 올린 광어는 상인의 손길을 거쳐 곧바로 식탁에 오릅니다. 제철을 맞은 광어는 이렇게 싱싱함이 살아있습니다. 축제장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자 상인들도 손님 맞이에 신이 납니다. 축제를 하니까 재미도 있고, 예,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저희들도 또 뭐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축제로 인해서 지역이 여기 활성화가 돼서 참 좋고요. 축제가 여러모로 참 이렇게 좋아요. 그 밖에도 광어 맨손 잡기 체험, 어린이 광어 뜰채 잡기 체험, 광어회 환상 차림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축제를 찾은 사람들을 반깁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화창한데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서천군 마량폭으로 오셔서 맛있는 자연산 광어 도미도 드시고 또 즐거운 체험도 하시고 많은 추억거리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산 광어 도미 축제가 관광객들에게는 즐거움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SBN 뉴스 김남우입니다. 아이들이 편한 자세로 넓은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 다양한 시설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인기인데요. 서천에는 아직 이와 같은 시설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안경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97년 개관한 장항 공공도서관의 아동 열람실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책을 읽어야 할 공간에 책장들이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파가 있음에도 책을 읽을 공간이 마땅치 않아 아이를 데려왔다가 도서만 대출해가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 문제로 인해 어린이만을 위한 전용 도서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좋아하는 뭐 캐릭터나 뭐 표지 같은 그런 거, 광고 배너 같은 거 있으면 딱 보고 좋아하고 친근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도서관 측은 군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군 단위의 계획이 없다면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힘든 구조라고 말합니다. 어린이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이 늘어나면 정주 여건이 향상돼 인구 증가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어린이 도서관이 신설돼서 어린이들한테 좋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차원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정주 여건 향상을 될 수가 있고 인구도. 서천군도 2015년부터 장항에 기존 도서관을 대체할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동 자료실 시설을 개선해 장난감 도서관, 수유실 등을 새롭게 설치해서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와 학부모의 편의성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장항읍 주변의 전체가 그 기월포 영화관이라든가 미디어 문화센터, 문화예술창작공원 등이 이제 가치들 있어서 그런 쪽에서 국민들의 어떤 일상생활에 그 삶이 윤택해지고 이런 것들이 문화 발전소에 큰 역할을 같이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존 아동 열람시설 형태가 거의 유지된다는 점에서 어린이 도서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중순 개관을 앞두고 있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서천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지 주목됩니다. SBN 뉴스 안경달입니다. 서천군에도 매년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어 배움에 푹 빠진 이주 여성들을 만나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자, 수잔 씨, 이 사진은 뭐예요? 제 가족 사진이에요. 이분은 누구세요? 제 남편이에요. 선생님을 따라 한국어를 소리내어 읽으며 지난 시간 복습을 합니다. 학생들은 하나라도 놓칠까 꼼꼼히 공책에 적습니다.
서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곳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한창입니다. 몇 달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응오이느 씨. 그녀에게는 소박한 목표가 있습니다. 네, 한국말 배워서 더 좋아요. 식구들은 같이 얘기 더 잘해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10년째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최화영 선생님. 한국어 교육은 그녀에게 큰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네, 낯선 곳에 와서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젊은 다문화 아내들을 보면은 안쓰러움이 커요. 그런데 한국어 교실에 참여해서 상황과 맞는 또 다양한 어휘를 익혀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뜻을 전달할 때 역시 잘 가르쳤구나. 서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작은 2008년. 이때부터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5단계까지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을 모두 이수하면 국적 취득 시 면접 시험을 면제받기도 합니다. 그 한국어를 배우는 대상자는 이렇게 결혼 이주 여성들이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중국도 자녀도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때로는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단 초기에는 일단 이제 소통이 돼야 되니까 가족들하고 소통이 되고 한국 사회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려면 언어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장 이분들이 그 초기 욕구가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게 한국어 교육은 의사소통의 시작이자 당당히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 교육이 그들의 한국 정착 생활에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SBN 뉴스 김가라입니다. 서천 내 유적의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사회가 지난 15일 발굴 현장을 찾아 현장을 격려하고 발굴 현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천읍성 발굴 현장에서 진행된 이번 답사에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사장인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연구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찾아 복원 예정인 서천읍성 동문터와 성벽을 확인하고 조사원으로부터 발굴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된 서천읍성 발굴 사업은 현재 전체 성벽 1,600m 중 700m가량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올해 중순 발굴 조사가 끝나면 3D 스캔 등을 활용해 동문루와 일부 성곽에 대한 복원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천구는 추후 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유적전시관 건립과 공원화 사업은 물론 인근 학교와 함께 발굴 현장을 통한 직업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천 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지난 17일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보령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서천군 여성문화센터가 함께 주관하고 한국중부발전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현장 채용 부스와 증명사진 촬영, 이력서 클리닉, 취업 상담 등이 진행돼 약 100여 명의 참가자를 구인기업과 맺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천에 위치한 그릭 슈바인과 기업가 사람들, 해담솔 21 등의 기업이 23명의 인원을 현장에서 채용했고 이외에도 10개의 업체가 지역순환경제센터를 통해 이력서를 접수받고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지역 내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업에서 원하고 일반인이 원하는 것을 서로 상호 매칭해주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만들었고요. 지역경제순환센터는 추후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하반기에도 장소를 넓혀 구인구직자 간 만남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풍양조씨 풍어콘 공파 종중은 지난 17일 서천읍 둔덕리 풍어콘 헌당에서 조수륜 선생 영정 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봉안식에는 박여종 서촌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풍어콘 공파 종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경구 대종회장의 헌사, 영정 제박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조수륜 선생 영정은 후손들이 자발적으로 4천만 원을 조성해 지난 4월 제작됐으며 영정 원본은 추후 공주대학교에 보관하고 제사 시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조남돈 종중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뜻깊은 영정 봉안식을 갖게 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새삼 저희 그 선조님에 대한 긍지를 느꼈고
저도 여기 서천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천이 정말 더 좋은 고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을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한편 조선 중기 문신이자 학자인 조수린 선생의 영정은 가로 85cm, 세로 160cm의 대형 전신상으로 선생의 16대 후손인 조용진 박사에 의해 제작됐습니다. 서천구는 올 7월 개관을 앞둔 이화복 고택 전시관이 국립박물관으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 제197호로 지정된 서천 이화복 고택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전통 농가 형태를 보존하고 이화복 선생의 업적과 관료자료의 중요성 등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올 7월 서천구 내 첫 국립박물관으로 문을 엽니다. 이화복 고택 옆에 위치한 전시관은 청화 백자 모란문호, 노수로, 목은연보 등 유물 총 1,476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천구는 매년 1, 2회 정기적으로 특별전시회와 테마전시회를 열어 관람객에게 우리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서천 국민체육관에서 열린 2018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당구 종목 어르신부 60대 이상 뉴 에잇볼 경기에서 충남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경련루의 4명의 선수로 구성된 뉴 에잇볼 충남 대표팀은 8강에서 경상남도의 승리를 거두고 11일 열린 준결승에서 서울 대표팀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경기에서 충남 대표팀은 서울을 제압한 뒤 4강에서 울산에 승리한 경북 대표팀을 결승에서 3대 0으로 누르고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43개 종목 전국 6만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서천은 당구, 배구,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의 총 22명의 선수가 충남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화양면 행정복지센터는 봄철을 맞아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관내 도로변에 화사한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고 바늘꽃 2만 본, 페추니아 3천여 본, 가로화분 20여 개가 도로변에 설치돼 지나가는 운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성 지역은 보현리부터 와초리 간 2km 구간, 망월교부터 오포교 구간, 동서천 IC 입구와 오포 사거리 등 4개 구간입니다. 화양면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꽃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